인플레이션 감소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일요일 오후까지 15시간 이상 이어진 수정안과 보트아라마 세션 후에 미 상원은 인플레이션 감소법을 간신히 통과시켰습니다. 기후 지출 부문은 늘리면서 정부 적자와 소비자 의료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 법안은 51대 50으로 통과되었으며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1년간의 민주당 내분 끝에 동점 투표를 했습니다. 법안은 이제 표결을 위해 하원으로 넘어가며 하원의 여름 휴회 기간 동안 의원들이 잠시 소집되는 금요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투표에서 민주당 상원은 미국 가정의 편에 서서 처방약, 건강보험, 일상적인 에너지 비용을 낮추고 정부 적자를 줄이는 한편 가장 부유한 기업이 마침내 공정한 몫을 지불하게 하는 대투표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일하는 가정을 위해 일하겠다는 약속으로 대통령에 출마했고 그것이 이 법안이 하는 일입니다 라고 법안 통과 후 밝혔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소법은 비록 3.5 트릴리언 달러 및 2.2 트릴리언 달러에 수정된 버전 대신으로 약 4,300억 달러이기는 하나 초기 빌드백 베터 계획을 어느 정도 구현할 것이며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바이든에게는 주요 입법 성과를 긍정적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 공화 양측이 반도체 지출에 동의하는 반면에 이번 법안에 대해 공화당은 폭주하는 인플레이션 시대에 또 다른 무모한 세금과 지출 도발이라고 비난하였습니다. 민주당원들은 인플레이션 감소법의 재생에너지 관련된 기후 부문 지출이 스스로 비용을 지불하면서 의료 및 에너지 비용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조기 추정에 따르면 이 법안은 총 7,390억 달러의 수입을 올리고 총 4,330억 달러를 지출하여 10년 동안 약 3천억 달러의 예산 적자를 줄일 것입니다. 덧붙여서 초당파적 의회 예산국은 이 패키지가 향후 10년 동안 적자를 약 1,020억 달러 감소시킬 것이며 센스가 주장한 적자 감소와 일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료정책 법안은 메디케어 수혜자의 본인 부담 처방약 비용을 연간 2,000달러로 제한하는 반면 오바마 케어 보조금은 1,300만 미국인의 연간 의료 보험료를 800달러 감소시킵니다. 또한 이 법안은 현재 많은 민간 기업이 하고 있는 의약품에 대해 제약회사와 일부 대량 할인을 협상할 수 있는 능력을 메디케어에 처음으로 부여합니다. 한편 메디케어 수혜자에 대한 35달러 인슐린 상한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GOP 의원들은 민간 시장에서 해당 조항을 성공적으로 제거했으며 이는 최고의 인슐린 제조업체인 일라이 릴리, 노보 노디스크 및 세노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금 법안은 아마존, 나이키, 페덱스와 같은 대기업 최저 15%의 법인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들 기업 중 일부는 상당한 이익을 내고 있지만 세금 공제 수혜로 인해 소득세를 거의 또는 전혀 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부유층에 세금을 부과하는 계획이 삭제되고 자사주 매입 금액에 새로운 1%의 세금을 부과할 것입니다. 800억 달러의 자금은 여전히 고객 서비스 개선, 감사 횟수 증가 및 기술 현대화를 목표로 국세청에 배정되었습니다. 기후 투자 법안은 중고 전기차 구매에 대한 4,000달러의 세금 공제와 새 자동차의 경우 7,500달러와 같은 인센티브는 미국에서 차량을 조립하는 테슬라 및 포드와 같은 회사의 수혜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공제는 트럭, 밴, SUV에 적용되며 SUV 가격이 8만 달러 미만이고 자동차가 5만 5천 달러 이하로서 대상은 촉소득이 최대 30만 달러인 가족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약 4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열펌프, 옥상 태양열, 전기 HVAC 및 온수기에 대한 에너지 리베이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발표된 고용보고서는 7월 비농업 급여가 52만 8천 증가하여 예상치 25만 증가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업률은 추가로 3.5%로 하락하여 1969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으며
평균 시간당 소득은 5.2% year over year로 증가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지난 2분기 경기 위축과는 다소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이번 주 수요일 CPI 보고서를 앞두고 다시 한번 경기 침체 우려 이야기를 촉발했습니다. 또한 2년물과 10년물 수익률 곡선은 닷컴 버블 이후 가장 높은 마진으로 역전되었습니다. 여기서 생각하는 것은 고용 증가로 인해 연준이 긴축을 더 많이 줄 여지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특히 임금 인상이 더 고착화된 인플레이션 위험을 강화함에 따라 그렇습니다. 또한 중앙은행은 소비자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통화 정책을 제한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최근 수치는 보다 온화한 고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마이클 개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의 긴축 정책에 대한 대응으로 일자리가 전혀 둔화되지 않았다. 이것은 양날의 검이며 단기적인 경기 침체의 가능성은 낮지만 경착륙의 위험은 증가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연방기금 선물 시장의 가격을 측정하는 CME 그룹의 페드워치 도구에 따르면 트레이더들은 돌아오는 9월에 세 번째로 75 베이시스 포인트 움직임의 확률을 68.5%를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